5억 벌고 마이너스 1억 4천 끝내 파생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이 복잡하고 또 차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제 도전의 끝을 기록하고 싶어서입니다. 파생이라는 이름의 세계,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길 위에서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끝은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 시작, 그리고 첫 손실. 저는 0년생, 만 23세, 한국 나이로는 25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상에 뛰어들었고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규모 사업을 했고 또래보다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저는 처음으로 해외 선물이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결과는 손실이었고 그 손실은 단지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저의 자존감, 자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잠시 놓았던 이 세계, 그러나 저는 다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2. 군대 가기 전, 그리고 1억의 수익. 2021년 군대에 가기 전 저는 사업을 정리하며 큰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주식과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고 저는 운 좋게 약 1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성공했다고 했고 저 또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3. 하루 만에 마이너스 8,500, 그리고 전부 손절. 해외 선물로의 복귀. 다시 시작된 그 매매는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1억이 되었고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마이너스 8,500,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손실.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 2,00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꿈이 무너졌고 저는 멘탈도 무너졌습니다. 4. 군 복무 중에 절망 자살 시도. 군대에 있던 그 시절 저는 코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산은 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단 2주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5억 전액 손실, 원금 포함. 그날 저는 진심으로 세상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좁은 공간에서 현실을 도피할 방법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진심으로 목숨을 끊으려다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5. 다시 시작한 삶,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 전역 후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시는 파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코인 선물은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소액으로 해외 선물을 다시 시작했고 단 한 달 만에 마이너스 660을 손실보며 그만뒀습니다. 6. 다시 얻은 기회, 그리고 2023년의 성공. 2023년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 좋게도 잘 풀렸고 저는 다시 시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외 선물을 하면서 처음으로 수익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또한 코인 현물에서도 약 8천만 원의 수익을 보았죠. 드디어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 2024년 다시 시작된 파멸. 2024년에도 코인으로 8천만 원 수익을 얻고 전 재산 중 3천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예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3천으로 파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2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없다. 포부를 크게 가지자. 그래서 예치금을 해지하고 전 재산을 파생 계좌로 넣습니다. 그리고 단 18일 만에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8. 후회, 분노, 절망, 그리고 각성. 마이너스 1000일 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6000일 때 손 털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1억일 때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그널을 무시하고 욕심에 휘둘려 끝까지 가버린 결과는 1억 4천의 손실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앞에 앉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쥐고 차트를 열려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인정하려 합니다. 저는 매매에 소질이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 지금, 그리고 마지막 다짐. 현재 제게 남은 현금은 약 2억 500만 원. 이 금액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거나 코인이 붕괴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현실을 바라보려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투자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5년이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10. 마무리하며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파생입니다. 다시는 파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박 같은 매매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한탕주의로 인생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할 것입니다.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10억도 벌고 결국 남은 건 마이너스 10억 빚, 파생의 인생을 걸었던 남자의 고백.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조금씩 해보는 수준이었죠. 이게 내 인생을 집어삼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 것도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일기장을 남겨보자는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망하는 기분도 성공하는 기분도 다 맛봤습니다. 기록을 보면 수익을 낸 시기도 있었고 어깨에 힘주며 이제 내 길이구나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대부분이 그렇듯 지독하게 잃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책도 보고 커뮤니티도 기웃거리고 하루하루 차트를 쳐다보며 버텼죠. 하지만 수익이란 놈은 눈앞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3년 전쯤부터였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운이 트이는 느낌이 들더니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때 모든 걸 걸고 전업을 선언했습니다. 회사도 때려치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고 너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차트가 움직이면 제 인생도 움직였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오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손실이 나면 하루 종일 감정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취미도, 심지어 건강도 다 뒷전이었습니다. 오직 시장만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수익도 쌓이고 같이 오래 만난 사람과 결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집도 보러 다녔고 자산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죠. 그 시절 제 모습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 중반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매매 기법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고 시장도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초기엔 단순히 시장이 변한 거겠지 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실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마침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큰 집도 사고 싶고 인생의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손실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분노했고 원망했습니다. 답답해서 집안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그녀는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점점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해보자 싶어 매매를 멈추고 한 달 반을 쉬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 바람도 쐬고 요리도 해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쉬면 뭐합니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시장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연구했던 다른 기법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엔 수익도 잘 나더군요. 기분도 살아나고 자신감도 올라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법은 오래가지 못했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저도 변덕이 심해졌습니다. 수익이 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손실이 나면 인간이 아닌 기계처럼 멍해졌습니다.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도 한계가 있죠. 그녀는 결국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걸 저질렀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예전에 수십 번 맹세했던, 절대 하지 않겠다던 그 짓을 말이죠. 도박쟁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플랜이 있었다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발악했던 거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개할 자본도 없고 신용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은 건 50%가 날아간 계좌와 깨진 바닥 타일, 그리고 거울 속 멍한 눈의 제 얼굴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려 합니다. 시장도 매매도 미련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시장에 인생을 걸었던 지난 7년은 어떤 면에선 치열했고 어떤 면에선 너무 허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인정욕, 그 끝없는 공허함이 만들어낸 욕망의 덩어리였죠. 제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늘 불안했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빠지면 밤잠을 설치며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순간에 손실이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았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단지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 하나에 제 모든 일상이 휘둘렸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제 자신도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누군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손실금 45%가 날아간 그 계좌를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고개 돌리지 않고 떠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허탈하고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들고 아침 햇살에 눈 뜨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게 종종 말했습니다. 넌 진짜로 돈 버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저는 재능이 아니라 단지 욕망과 집착으로 버틴 것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시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가 저를 떠나던 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따뜻했는데 요즘은 그냥 차트만 바라보는 사람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젠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차트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프가 아닌 감정을 느끼며 이익이 아닌 시간을 쌓고 싶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제 삶을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아마 다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순한 일이더라도 꾸준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글을 다시 읽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도 저는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유혹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글이 저를 다시 붙잡아 주길 바랍니다. 7년간의 사투, 그 모든 후회와 고통, 눈물과 절망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를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혹은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다면 제발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주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이제 정말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디 본인의 삶을, 인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선으로 10억 벌고 다 잃기까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나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그 시기 나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어떻게 벌었냐고? 나만의 수익 모델, 나만의 루트, 남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었다. 결과만 보면 돈은 줄줄이 들어왔고 나는 진짜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현실감도 없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카드를 툭 던지며 계산하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골라 내 손목에 채웠다. 다들 부러워했다. 친구들은 말없이 내 눈치를 살폈고 야,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게 내 전부였다. 그때 나는 사람보다 숫자에 집착했고
가족보다 수익률이 더 중요했고 사랑보다 존경이란 단어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2019년 말 나는 마지막 남은 1억 5천을 들고 일본으로 갔다. 사업이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사실 나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돈이 빠르게 나가는 건 느껴졌지만 일이 될 거란 희망이 있었고 일본이라는 낯선 땅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착각도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1년 반쯤 지나니까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도 밀었다. 그리고 결국 전기가 끊겼다. 그날 집안 불은 꺼졌고 냉장고는 멈췄고 TV는 꺼졌고 내 마음도 같이 꺼졌다. 핸드폰 배터리를 아껴 쓰느라 아무데도 연락하지 못했고 공장 같은 데를 빌려 폰을 충전했다. 밤에는 핸드폰 불빛 하나로 그 넓지도 않은 방 안을 비추며 샤워도 못하고 찬물에 손을 씻으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을 수십 번 했다. 나는 일본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목을 매면 조용하겠지? 내가 없으면 누가 올까? 나 죽었다고 한국에 연락이나 갈까? 그 질문들이 날 망가뜨리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나를 붙잡았다.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건 살고 싶었다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집에서 버텼다. 시간은 흘렀다. 그 지옥 같던 1년 반이 지나고 나는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돌아왔다. 빈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내가 가진 게 하나 있었더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두 아이가 생겼다. 지금은 39개월, 9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다. 웃긴 거지. 핸드폰 불빛으로 밤을 지새우던 내가 지금은 아이가 자는 밤 그 이마에 뽀뽀하며 입을 덮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직도 가끔 물어본다.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맞나? 이 작은 생명체들이 내 눈을 바라보며 웃을 때 가슴 한쪽이 찌릿하다. 돈으로는 그 어떤 순간도 못 사더라. 아이의 첫 웃음, 첫 걸음마, 밤에 안아주며 아빠 부를 때의 그 소리. 그 어떤 명품도, 그 어떤 부동산도, 그 어떤 수익률도 그걸 대신할 수 없었다. 지금도 가진 건 없다. 예금 잔고는 빠듯하고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다. 그래도 사라진다. 진짜 어떻게든 사라진다. 전기 끊겼던 그날엔 세상이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들 이유식 때우며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사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남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거였구나. 이제는 그걸 느끼며 산다. 나는 아직도 실패했고 아직도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사람 같다. 그전엔 돈 버는 기계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 나처럼 10억쯤 벌어보고 결국 다 잃고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티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서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인생은 어떻게든 흘러간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물론 시간이 약이란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던 말이었지만 지금 와서야 알겠다. 시간이 진짜 약이었다. 결국 버티면 살게 되더라. 결국 버티면 사랑도 오고 가족도 생기고 눈물도 다시 웃음이 되더라. 나처럼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이다. 제발 살아있어줘라. 그 불빛은 언젠가 꺼지지만 너는 꺼지지 말아라. 나는 살아서 아이들의 웃음을 들었고 나는 살아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 나는 살아서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